사위의 뜨거운 땀방울, 5년 과부 장모의 얼어붙은 밤을 녹이다 고요한 밤. 장모 박미숙은 거실에서 들려오는 낯선 소리에 홀린 듯 발걸음을 옮겼다. 어둠 속 희미한 달빛 아래 사위 이준호의 탄탄한 등줄기에 맺힌 땀방울이 보석처럼 빛났다. 그 순간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무언가가 그녀의 심장을 강하게 두드렸다. 미숙은 남편을 잃은 지 5년이 지났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더 이상 여자라기보다는 그저 누군가의 엄마 혹은 장모일 뿐이었다. 검은색 상복을 입고 흐느끼던 그날 이후 그녀의 삶은 색을 잃은 그림처럼 무미건조했다. 한때는 사랑하는 이의 손길에 뜨겁게 반응하던 몸도 이제는 계절의 변화조차 무감하게 받아들이는 돌덩이가 된 것 같았다. 30살에 결혼해 2아이를 낳고 남편과 함께 평범하지만 단단한 가정을 일궈왔던 시간들. 그녀의 20대와 30대는 오롯이 가족을 위한 희생과 헌신의 연속이었다. 아이들이 성인이 되고 남편이 은퇴를 준비하던 시점, 갑작스러운 사고로 모든 것이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남편의 빈자리는 너무나 거대해서 미숙은 한동안 그 구멍 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 같았다. 다행히 아들 승우는 독립해 어엿한 회사원이 되었고 딸 수지는 준호와 결혼해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 자식들이 모두 제 짝을 찾아 떠난 뒤 미숙은 텅 빈 아파트에 홀로 남겨졌다. 넓은 거실은 그녀의 발걸음 소리를 메아리쳤고 식탁 위 접시는 늘 하나뿐이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정성껏 끓인 미역국도 저녁 한 상 가득 차린 나물 반찬도 결국 혼자 먹어야 하는 쓸쓸한 식사가 되었다. 그녀의 일상은 톱니바퀴처럼 돌아갔다. 오전에는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점심은 대충 컵라면으로 때웠다. 오후에는 집안 곳곳을 쓸고 닦았다. 남편이 아끼던 낡은 서재의 먼지를 털고 수진과 승우의 어릴 적 사진첩을 말없이 들여다보는 것이 하루의 큰 낙이었다. 가끔 친구들과 만나 김치찌개를 먹거나 등산을 가기도 했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늘 허전함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었다.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웃음은 지었지만 그 웃음 뒤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공허함이 도사리고 있었다. 밤이 되면 그 공허함은 더욱 극심해졌다. 더블 침대에 홀로 누워 천장을 올려다보면 남편과 함께 나누던 온기는 아득한 기억 저편으로 사라지고 싸늘한 이불만이 그녀를 감쌌다. 텔레비전을 켜놓고 드라마를 보다가도 화면 속 연인들의 애틋한 사랑 장면에 문득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느꼈다. 나도 한때는 저랬었지. 하는 막연한 회상과 함께 이내 이제 와서 무슨 하는 체념이 뒤따랐다. 그녀의 몸은 마치 오랜 가뭄 끝에 바싹 마른 논처럼 어떤 감각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다. 성적 욕망이란 단어는 그녀의 사전에서 완전히 지워진 지 오래였다. 그녀는 자신을 그저 가족을 위해 봉사하고 뒷바라지하는 성적 돌보미로 규정했다. 딸과 사위가 찾아오면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손주 재롱을 보며 흐뭇해하는 것이 그녀 삶의 전부였다. 그러던 어느 날 딸 수진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중국 상하이에 위치한 지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되어 최소 석 달은 해외에 머물러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엄마, 저 없을 때 준호 혼자 두기 미안해서요. 당분간 엄마 집에서 지내면 어떨까 해서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준호 씨 혼자 있으면 식사도 제대로 못 챙겨 먹고 집이 너무 텅 빌 거예요. 엄마도 혼자 있으면 심심하잖아요. 미숙은 잠시 망설였다. 사위와 단둘이 지낸다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을 리 없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오랜만에 집안에 활기가 돌 것이라는 기대감도 피어올랐다. 텅 빈 집에 드리워진 그림자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희망. 무엇보다 혼자 남겨질 사위가 걱정되었다. 그래, 알겠다. 준호한테 얘기하고 언제부터 올 건지 알려줘. 내가 방 청소해 놓을게. 미숙은 결국 승낙했다. 수지는 안심한 듯 고맙다는 말을 연발했다. 전화를 끊고 난 미숙은 거실 창밖을 내다보았다. 며칠째 잿빛 하늘이 낮게 드리워져 있었다. 오래된 아파트의 낡은 창문 틈으로 싸늘한 바람이 새어 들어왔다. 며칠 뒤 준호가 큰 캐리어와 함께 미숙의 아파트로 들어섰다.
그는 훤칠한 키에 다부진 체격을 가진 남자였다. 미숙은 그를 반갑게 맞이하며 준비해둔 게스트룸으로 안내했다. 방은 깨끗하게 치워놨으니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라. 이미숙은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네, 장모님. 감사합니다. 제가 폐를 끼치는 건 아닌지. 죄송합니다. 준호는 깍듯하게 인사했다. 그날 저녁, 미숙은 평소보다 많은 반찬을 만들었다. 준호는 그녀의 음식 솜씨를 칭찬하며 맛있게 먹었다. 장모님 음식은 역시 최고예요. 오랜만에 집밥 먹으니 너무 좋네요. 그의 말에 미숙은 왠지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식사를 마친 후 준호는 설거지를 하겠다며 나섰다. 미숙은 극구 말렸지만 그는 기어코 고무장갑을 끼고 식기를 씻었다. 그녀는 준호의 넓은 등과 팔뚝에 불룩하게 솟아오른 근육을 보며 잊고 살았던 남성의 강인함에 묘한 감각을 느꼈다. 하지만 이내 사위인데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라며 스스로를 다그쳤다. 준호가 온 이후 미숙의 일상에는 미세한 변화가 생겼다. 아침에는 준호를 위한 따뜻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고 저녁에는 그의 취향에 맞는 반찬을 고민했다. 텅 비어있던 세탁실에는 준호의 셔츠와 양말이 쌓였다. 그의 옷가지를 만지고 그에게서 나는 낯선 남자 향기를 맡을 때마다 미숙의 마음속에는 미묘한 파문이 일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모든 감각들을 자식을 위한 봉사라는 명목하에 억눌렀다. 사위는 그저 딸의 남편이자 가족일 뿐이었다. 준호는 매일 저녁 퇴근 후 운동을 하는 습관이 있었다. 그는 거실 한쪽에 요가 매트를 깔아놓고 땀을 흘렸다. 미숙은 그의 우람한 어깨와 단단한 복근을 우연히 보게 될 때마다 민망함과 함께 묘한 긴장감을 느꼈다. 5년 동안 잊고 살았던 남성이라는 존재가 마치 낯선 생명체처럼 그녀의 집안에 들어와 숨쉬고 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의식적으로 그의 운동 시간 동안 자신의 방에 들어가거나 주방으로 피했다. 어느 비 오는 날 밤이었다. 밖에는 천둥번개가 요란하게 치고 있었다. 미숙은 잠이 오지 않아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그때 방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더니 준호가 밖으로 나왔다. 장모님, 아직 안 주무세요. 그의 목소리는 약간 잠겨 있었다. 잠이 안 와서. 너는 잠이 깼니? 미숙이 되물었다. 내 귀소리가 너무 요란해서요. 준호는 물을 마시러 주방으로 향했다. 준호가 물을 마시고 돌아오자 미숙은 그에게 작은 타월을 건넸다. 운동하고 땀 많이 흘리던데 이거라도 닦아라. 준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타월을 받아들었다. 그의 손이 미숙의 손에 스치는 순간 예상치 못한 짜릿한 전류가 그녀의 손끝을 타고 흘렀다. 놀란 미숙은 황급히 손을 거두었다. 준호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타월로 목덜미에 땀방울을 닦았다. 그제야 미숙은 그의 셔츠가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몸에 달라붙어 있는 것을 알아차렸다. 셔츠 너머로 그의 단단한 가슴, 근육의 윤곽이 그대로 드러나 보였다. 창밖의 번개가 번쩍이며 거실을 밝히자 그의 젖은 셔츠 사이로 그의 살결이 희미하게 드러났다. 그 순간 미숙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다. 잊고 살았던 깊숙이 봉인되어 있던 여성으로서의 감각이 일순간 폭발하는 듯했다. 그녀의 얼굴이 화끈거렸다. 창밖의 천둥 소리만큼이나 요란하게 그녀의 귓가에는 자신의 심장 소리가 울려 퍼졌다. 준호는 그녀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한 채 다시 침실로 돌아갔다. 미숙은 그가 사라진 빈자리를 한참 동안 응시했다. 창밖의 빗소리는 여전히 요란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빗소리보다 더 거센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이 비가 5년 동안 얼어붙어 있던 그녀의 밤을 서서히 녹이기 시작한 걸까? 그녀는 자신의 몸속에서 꿈틀대는 낯선 감각의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것이 무엇인지, 어디로 향하는 감정인지 알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녀는 더 이상 5년 전의 무감각한 자신이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별표 캐릭터 수 확인, 별표 한글 5000, 6000자 기준 입력된 내용은 약 5600자 정도 됩니다. 띄어쓰기 포함,
밤새도록 요란하게 쏟아지던 비는 아침이 되어서야 겨우 잦아들었다. 창밖은 여전히 잿빛이었지만 빗소리에 묻혀 잠시 잊었던 도시의 소음이 희미하게 되살아나고 있었다. 미숙은 간밤의 격렬한 감각들이 꿈이 아니었음을 깨달으며 낯선 무게감에 숨이 막히는 듯했다.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뛰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눈빛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과 동요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평소보다 조금 더 일찍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다. 따뜻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 그녀의 오랜 습관이자 남편을 잃은 후에도 자신을 지탱해준 삶의 작은 의식이었다. 준호가 이곳에 온 후로는 그를 위한 식사를 추가해야 했다. 쌀을 씻고 냄비에 물을 올리는 손길이 평소와 달리 미세하게 떨렸다. 어젯밤 보았던 준호의 젖은 셔츠 너머의 단단한 가슴 근육, 그 순간 전해진 찰나의 스침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다. 마치 봉인되어 있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것처럼 잊고 살았던 여성으로서의 감각들이 저 깊은 곳에서부터 스멀스멀 기어 올라오는 기분이었다. 미수가, 미쳤니? 사위다. 딸의 남편이라고.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그녀는 속으로 수없이 자신을 질책했다. 하지만 한번 깨어난 감각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선명해져 그녀를 끈질기게 괴롭혔다. 얼마 후 인기척과 함께 준호가 주방으로 들어섰다. 말끔하게 정돈된 그의 모습은 어젯밤의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밝게 웃으며 미숙에게 아침 인사를 건넸다. 장모님, 좋은 아침입니다. 제가 도울 일은 없으세요.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정중하고 상냥했다. 하지만 미숙의 귀에는 그 목소리가 묘한 떨림으로 다가왔다. 아니, 괜찮다. 거의 다 됐다. 어서 가서 앉아라. 이 그녀는 애써 평온한 척하며 고개를 돌려 그를 등졌다. 그의 시선이 등 뒤에 닿는 것을 느끼자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듯했다. 식사 시간 내내 미숙은 준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다. 묵묵히 밥을 먹는 준호의 모습에서 어젯밤의 그 강력한 남성성이 느껴지는 듯했다. 그녀는 그저 반찬 접시를 정리하는 척, 밥 공기를 확인하는 척하며 시선을 회피했다. 겨우 식사를 마치고 준호가 출근한 후에도 미숙은 한동안 멍하니 식탁에 앉아 있었다. 온몸의 신경이 곤두서서 그의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며 깊은 수치심과 혼란을 느꼈다. 그녀는 남은 하루를 준호의 흔적을 지우는데 매달렸다. 준호가 먹다 남긴 식기를 씻고 그가 입었던 옷들을 세탁기에 넣었다. 그의 셔츠를 세탁망에 넣는 순간 땀 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묘한 향기가 그녀의 코끝을 스쳤다. 세탁기 물살에 휘말려 돌아가는 그의 옷들을 보며 그녀는 다시금 혼란스러운 감정에 휩싸였다. 이 모든 게 외로움 때문일 거야? 너무 오랫동안 혼자여서 생긴 착각일 뿐이야. 그녀는 자신을 설득하려 애썼다. 며칠 동안 미숙은 준호와의 접촉을 최대한 피했다. 아침 식사는 그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차려놓고 저녁 식사는 그가 퇴근하기 전에 준비를 마치려 했다. 하지만 한 집에 사는 이상 완벽하게 피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어느 날 저녁, 미숙은 주방에서 국을 끓이고 있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김치찌개의 매콤한 냄새가 온 집안에 퍼졌다. 그때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장모님, 제가 찌개 냄새를 맡고 왔습니다. 저녁 준비하시는군요. 준호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미숙은 화들짝 놀라 몸을 돌리려다 엉덩이 부분이 좁은 주방 싱크대 모서리에 부딪혔다. 욱신거리는 통증에 그녀는 저도 모르게 작은 신음을 내뱉었다. 장모님. 괜찮으세요? 준호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다가왔다. 그는 급하게 몸을 숙여 미숙의 허리를 부축하려 했다. 예상치 못한 그의 손길이 닿자 미숙은 온몸이 굳어버리는 것을 느꼈다. 그의 넓고 단단한 손이 그녀의 허리에 닿는 순간 찌릿한 전기가 온몸을 타고 흘렀다. 동시에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뜨거운 열기가 그녀의 등 뒤로 고스란히 전해졌다. 그의 셔츠 너머로 느껴지는 단단한 근육의 감촉,
그의 숨결이 그녀의 귓가를 스치는 찰나의 순간. 아, 괜찮다. 잠깐 삐끗했다. 미숙은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몸을 돌리려 했지만 좁은 주방 공간에서 그의 몸과 너무나 가까이 붙어 있었다. 그의 얼굴이 지척에 있었다. 그의 눈빛, 땀구멍 하나하나까지 선명하게 보일 정도로 가까운 거리였다. 미숙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얼굴이 화끈거려 불에 달군 듯 뜨거워졌다. 그녀는 그의 시선을 피하려 애썼지만 그의 깊은 눈동자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만 같았다. 그녀의 귓가에는 김치찌개 끓는 소리도 밖에 자동차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자신의 심장이 미친 듯이 울리는 소리만이 가득했다. 준호는 미숙의 허리를 부축한 채로 그녀의 얼굴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걱정스러움과 함께 미숙이 읽어낼 수 없는 묘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마치 그녀의 깊은 내면을 꿰뚫어 보는 듯한 착각마저 들었다. 그녀는 숨이 멎는 듯한 긴장감에 사로잡혔다. 이대로 시간이 멈춰버렸으면, 아니면 이 모든 감각이 사라져버렸으면 하고 간절히 바랐다. 몇 초간의 정적, 그 시간은 마치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미숙을 일으켜 세웠다. 앉아서 쉬세요, 장모님. 제가 부축해드릴게요. 그의 손이 여전히 그녀의 허리를 감싸고 있었다. 미숙은 그의 도움을 받아 겨우 주방 의자에 앉았다. 그의 손길이 떨어져 나가자 그녀의 몸은 안도감과 동시에 알 수 없는 상실감에 휩싸였다. 제가 저녁 준비 마저 하겠습니다. 준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말했다. 그는 국자로 김치찌개의 맛을 보고는 싱겁다고 판단했는지 냉장고에서 양념통을 꺼냈다. 미숙은 묵묵히 앉아서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땀으로 젖어 몸에 달라붙었던 어젯밤의 셔츠와는 달리 오늘은 단정한 옷차림이었지만 그의 넓은 등과 팔뚝의 단단한 근육은 여전히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의 손이 능숙하게 채소를 썰고 양념을 조절하는 모습을 보며 미숙은 다시금 혼란에 빠졌다. 5년 동안 그녀의 삶에는 남성이라는 존재가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텔레비전 드라마 속의 남자 주인공들은 그저 화면 속의 인물일 뿐 현실의 그녀에게 아무런 감각도 불러일으키지 못했다. 그런데 지금 눈앞의 사위는 그녀의 메마른 감각을 무자비하게 흔들어 깨우고 있었다. 죄책감과 당혹감, 그리고 잊고 살았던 강렬한 끌림이 뒤섞여 그녀의 심장을 격렬하게 요동치게 했다. 그날 밤, 미숙은 잠 못 이루고 뒤척였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준호의 얼굴, 그의 손길, 그의 체온이 끈질기게 떠올랐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50대 중반의 평범한 여인이었지만 그녀의 몸은 마치 20대 처녀처럼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감정의 정체를 도저히 알 수 없었다. 단순한 외로움일까? 아니면 젊고 건강한 남자에 대한 본능적인 끌림일까? 다음 날 아침, 준호는 미숙에게 미안하다는 듯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장모님, 어제 제가 부주의해서 다치신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미숙은 그의 말에 순간적으로 얼굴이 붉어졌지만 애써 침착한 척 대답했다. 아니야, 괜찮다. 내가 잠깐 정신을 놓은 것뿐이다. 하지만 미숙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꿈틀대기 시작했다. 주방에서의 찰나의 접촉은 그녀의 얼어붙었던 심장에 불씨를 던진 격이었다. 그 불씨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커져 그녀의 온몸을 태울 듯한 뜨거운 욕망으로 변모하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금 여성으로서의 자신을 발견하고 있었다. 5년 동안 죽어있던 감각들이 준호의 존재로 인해 하나씩 되살아나는 것을 느끼며 그녀는 혼란스러우면서도 묘한 희열에 사로잡혔다. 이 감정은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그녀의 밤은 이제 더 이상 고요하지 않았다. 밤새도록 뒤척이던 미숙은 동이 트기도 전에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두운 방 안, 창문 틈으로 희미하게 스며드는 새벽빛은 간밤에 격렬했던 감정들을 더욱 생생하게 되살리는 듯했다. 지난 며칠간 준호와의 미묘한 접촉들은 단순한 우연을 넘어 그녀의 메말랐던 감각들을 끈질기게 두드리고 있었다. 특히 어젯밤 주방에서의 순간은 미숙의 마음속에 강렬한 불씨를 던졌고
그 불씨는 이제 그녀의 이성을 태우기 시작하는 듯했다. 주방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평소보다 무거웠다. 따뜻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 이제는 단순한 일과를 넘어선 묘한 긴장감을 동반하는 의식이 되어버렸다. 준호가 좋아하는 국을 끓이고 그가 즐겨 먹는 반찬을 고민하는 동안 미숙의 머릿속은 온통 그의 생각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자신의 이런 변화에 스스로도 놀랐고 동시에 깊은 죄책감에 시달렸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사위한테 이런 감정을 느끼다니. 미쳤어. 박미숙 수없이 자신을 다그쳤지만 한번 깨어난 욕망은 쉬이 잠들지 않았다. 곧이어 준호가 잠에서 깨어나 방에서 나왔다. 그는 잠결에 부스스한 머리를 쓸어 올리며 거실을 가로질러 화장실로 향했다. 미숙은 주방에서 살짝 고개를 돌려 그의 뒷모습을 훔쳐보았다. 어둠 속에서도 느껴지는 그의 단단한 어깨와 훤칠한 키는 있고 진했던 남성적인 매력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준호가 화장실로 사라지자 미숙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아침 식사 시간, 미숙은 애써 평온한 표정을 유지하려 노력했지만 숟가락을 드는 손은 미세하게 떨렸다. 준호는 여느 때처럼 그녀의 음식 솜씨를 칭찬하며 맛있게 식사했다. 장모님, 이 미역국은 정말 최고입니다. 어머니가 해주시던 맛이 나요. 그의 한마디에 미숙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동요가 일었다. 그녀는 그저 옅은 미소로 화답하며 시선을 밥상 위로 고정했다. 그의 진심 어린 칭찬은 그녀의 얼어붙었던 마음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는 동시에 이 감정이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한 죄책감을 더욱 키웠다. 식사를 마친 후 준호는 설거지를 하겠다며 나섰다. 장모님, 제가 하겠습니다. 식사 준비하시느라 힘드셨을 텐데 그는 미숙이 말리기도 전에 고무장갑을 끼고 싱크대 앞에 섰다. 미숙은 그의 넓은 등 뒤에서 그저 서성일 수밖에 없었다. 물소리와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주방을 채우는 동안 미숙은 무의식적으로 준호의 등에 바싹 다가섰다. 그의 체온과 옅은 남자 향기가 그녀의 코끝을 스쳤다. 그의 팔 근육이 접시를 닦는 움직임에 따라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며 미숙은 심장이 다시금 격렬하게 뛰는 것을 느꼈다. 어제 주방에서 부딪혔던 순간의 감각이 다시금 되살아나는 듯했다. 장모님, 혹시 드시고 싶은 거라도 있으세요? 제가 퇴근길에 사올까요? 준호가 고개를 돌려 물었다. 그의 얼굴이 다시금 미숙의 얼굴과 지척에 놓였다. 미숙은 그의 눈동자를 마주하는 순간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아찔함을 느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그의 시선을 피하려 애썼다. 준호는 그녀의 당혹스러운 표정을 눈치챘는지 곧바로 고개를 돌려 설거지를 마저 했다. 미숙은 주방을 서둘러 빠져나왔다. 준호가 출근한 후에도 미숙은 혼란스러운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앉았다. 텅 빈 방은 그녀의 복잡한 감정들을 더욱 증폭시켰다.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녀의 삶은 고요하고 안정적이었지만 동시에 메마르고 공허했다. 그녀는 어머니이자 장모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며 스스로의 여성성을 완전히 봉인하고 살았다. 그런데 준호라는 존재가 나타나면서 그 단단했던 봉인이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이다. 젊고 건강한 남자의 활력은 마치 오랜 가뭄 끝에 내리는 단비처럼 그녀의 시들었던 내면을 촉촉이 적시고 있었다. 죄책감과 동시에 묘한 해방감을 느꼈다. 며칠 동안 미숙은 준호와의 접촉을 피하려 노력했지만 동시에 무의식적으로 그와의 교감을 갈구했다. 빨래를 하는 동안 그의 셔츠에 남아있는 땀 냄새를 맡으며 묘한 전율을 느끼기도 했고 그가 퇴근하고 돌아오는 발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알 수 없는 설렘을 느끼기도 했다. 그녀는 자신이 점점 더 위험한 감정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음을 직감했다. 어느 날 밤, 밖에는 또다시 거센 비가 쏟아져 내렸다. 천둥 번개가 요란하게 치며 온 세상을 흔들었다. 미숙은 잠 못 이루고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화면 속 드라마는 그녀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빗소리가 그녀의 불안한 마음을 대변하는 듯했다. 그때
준호의 방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장모님, 아직 주무시지 않으셨습니까? 준호가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털며 거실로 나왔다. 그는 어젯밤처럼 잠옷바람이었다. 그의 젖은 머리카락에서는 샴푸 향기가 옅게 풍겨왔다. 미숙은 그의 모습에 순간적으로 숨을 들이켰다. 그의 눈빛이 그녀를 향했다. 응, 비가 와서 그런지 잠이 잘 안 오네. 미숙은 애써 평온한 목소리를 내며 대답했다. 저도 비 소리에 잠이 깨었습니다. 준호는 그녀의 맞은편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거실에는 텔레비전 소리와 빗소리만이 가득했다. 둘 사이에는 묘한 침묵이 흘렀다. 장모님, 준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여기 계신 동안 제가 장모님께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따뜻한 밥도, 깨끗한 집도. 정말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다. 무슨 소리냐? 내 아내를 대신해 엄마가 해주는 건데? 당연한 거지. 미숙은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지만 그의 말은 그녀의 메마른 마음에 따뜻한 위로가 되었다. 아닙니다. 장모님 아니셨으면 저는 아마 매일 컵라면만 먹고 살았을 겁니다. 준호는 옅은 미소를 지었다. 수진이 혼자 해외에 있어서 걱정이 많겠구나. 미숙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준호는 씁쓸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무래도 혼자 있으니.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외로움이 묻어 있었다. 미숙은 준호의 눈빛에서 자신과 같은 종류의 외로움을 발견했다. 겉으로는 강하고 씩씩해 보이지만 그 또한 홀로 남겨진 불안한 존재라는 사실에 그녀의 마음이 저릿했다. 힘들면 언제든지 엄마한테 얘기해라. 여기 있는 동안은 엄마가 내 엄마다. 김미숙은 무의식적으로 준호에게 손을 뻗었다. 그녀의 손이 그의 팔뚝에 닿는 순간 준호는 살짝 몸을 움찔했지만 이내 그녀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았다. 그의 팔뚝은 생각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뜨거웠다. 장모님. 준호의 목소리가 젖어들었다. 그는 미숙의 손을 살포시 덮었다. 그의 손은 그녀의 손보다 훨씬 크고 따뜻했다. 둘의 시선이 다시금 공기 중에서 얽혔다. 미숙은 그의 눈빛에서 연민과 함께 자신이 갈구하는 그 무언가를 읽어낼 수 있었다. 빗소리가 더욱 거세지는 밤, 두 사람의 마음속에 감춰져 있던 깊은 외로움이 서로를 향해 끓어오르고 있었다. 장모님, 저도 사실 많이 외로웠습니다. 준호가 뱉어낸 고백은 미숙의 심장을 강타했다. 딸이 해외에 나간 후 그 또한 홀로 남겨진 외로움과 싸우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그녀의 손을 잡은 채 고개를 숙였다. 미숙은 그의 떨리는 어깨를 보며 자신도 모르게 그를 품에 안았다. 괜찮아, 괜찮아. 미숙은 그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의 몸은 생각보다 훨씬 더 뜨거웠다. 그의 단단한 어깨에 얼굴을 묻자 그의 몸에서 나는 옅은 남자 향기가 그녀의 온몸을 감쌌다. 5년 동안 잊고 지냈던 체온, 품속의 온기가 그녀의 얼어붙었던 심장을 녹여내리는 듯 했다. 준호는 그녀의 품에서 흐느끼듯 몸을 떨었다. 미숙은 그를 더욱 세게 끌어안았다. 그녀의 품 안에 안겨있는 준호는 더 이상 사위가 아닌 한없이 외롭고 연약한 남자였다. 빗소리가 격렬하게 거실 창문을 때리는 밤, 두 사람은 서로의 외로움을 깊은 포옹으로 위로했다. 미숙은 자신의 품 안에 안겨있는 준호의 존재를 온전히 느꼈다. 그녀의 몸은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게 달아올랐고 잊고 지냈던 여성으로서의 본능이 강렬하게 꿈틀거렸다. 그녀는 준호의 뒷목을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그의 숨결이 그녀의 귓가에 닿는 순간 묘한 전율이 온몸을 훑고 지나갔다. 장모님. 준호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빗속에 젖은 밤하늘처럼 깊고 아련했다. 그의 시선이 미숙의 입술에 머물렀다. 미숙은 숨을 들이켰다. 이 모든 것이 꿈이 아니기를, 이 순간이 영원하기를 바랐다. 죄책감과 동시에 끓어오르는 갈망이 그녀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준호는 미숙의 얼굴에 조심스럽게 손을 가져갔다. 그의 엄지손가락이 그녀의 뺨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미숙은 눈을 감았다. 그의 얼굴이 서서히 그녀에게로 다가왔다. 그리고 그의 입술이 그녀의 입술에 닿았다. 부드럽고 따뜻한 감촉이 그녀의 온몸에 퍼졌다. 5년 동안 메말랐던 그녀의 입술은 그의 입술에 닿는 순간 오랜 가뭄 끝에 단비를 맞은 듯 촉촉하게 젖어들었다. 그것은 짧고도 강렬한 키스였다. 둘의 입술이 떨어지자 미숙은 숨을 헐떡였다.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울려댔다. 거실의 어둠 속에서 둘의 눈빛은 서로의 혼란과 갈망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진 듯 했다. 오직 두 사람의 격렬한 심장 소리만이 서로에게 전해지고 있었다. 장모님. 죄송합니다. 준호가 흐트러진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눈빛에는 죄책감과 후회가 뒤섞여 있었지만 동시에 억누를 수 없는 열망 또한 담겨 있었다. 미숙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그의 눈을 응시할 뿐이었다. 그녀의 몸은 이미 이성적인 판단을 넘어섰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여성으로서의 감각, 사랑받고 싶은 욕망이 그녀를 지배하고 있었다. 그날 밤 이후 둘의 관계는 미묘하게 달라졌다. 그들은 서로에게 쏟아지는 시선 속에서 묘한 긴장감을 느끼며 일상을 보냈다. 아침 식사를 할 때 준호는 종종 미숙의 손끝에 닿을 듯 말 듯한 움직임을 보였고 미숙 또한 그의 시선을 피하면서도 무의식적으로 그를 의식했다. 집안의 모든 공간이 둘만의 은밀한 비밀을 담고 있는 듯했다. 특히 밤이 되면 둘의 비밀은 더욱 짙어졌다. 수진에게서는 한두 번의 안부 전화만이 걸려올 뿐이었다. 늦은 밤, 거실에 불이 꺼지고 모두가 잠든 시간, 준호는 종종 미숙의 방문 앞에 서성였다. 미숙은 그의 인기척을 느끼면 마치 기다렸다는 듯 방문을 살짝 열곤 했다. 어느 비 오는 금요일 밤이었다. 준호는 회사 야근을 마치고 늦게 귀가했다. 미숙은 그를 위해 따뜻한 야식을 준비하고 있었다. 장모님, 아직 안 주무시고? 준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걱정이 섞여 있었다. 내가 늦게 올 것 같아서. 배고프지? 미숙은 따뜻한 국수를 내밀었다. 준호는 미숙이 끓여준 국수를 허겁지겁 먹었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지만 미숙의 따뜻한 보살핌에 금세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다. 식사를 마친 후 준호는 설거지를 하겠다며 나섰다. 장모님, 제가 할 테니 먼저 주무세요. 아니, 괜찮다. 내가 해줄게. 미숙은 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설거지를 하기 위해 싱크대 앞으로 다가섰다. 좁은 주방 공간에서 둘은 다시금 바싹 붙어 섰다. 준호의 넓은 어깨가 그녀의 등 뒤에 닿는 듯했다. 물소리가 주방을 가득 채웠고 둘 사이에는 묘한 침묵이 흘렀다. 미숙은 설거지를 하는 동안 무의식적으로 준호의 손끝에 스치려 노력했다. 그녀의 손이 그의 손에 닿는 순간 준호는 살짝 숨을 들이켰다. 그의 눈빛이 그녀의 뒷모습에 닿는 것을 느끼며 미숙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다. 그녀는 자신이 점점 더 대담해지고 있음을 느꼈다. 설거지를 마친 후 둘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시청했다. 늦은 시간이라 채널에서는 잔잔한 영화가 방영되고 있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 영화 속 주인공들의 대화 소리가 거실을 채웠다. 둘 사이의 거리는 이전보다 훨씬 가까워져 있었다. 준호의 팔이 무의식적으로 그녀의 어깨에 닿았다. 미숙은 그의 온기에 온몸이 나른해지는 것을 느꼈다. 영화가 끝나갈 무렵 준호는 조심스럽게 미숙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미숙은 그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손을 더욱 강하게 움켜쥐었다. 둘의 시선이 다시금 마주쳤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그의 눈동자에는 깊은 욕망이 담겨 있었다. 장모님.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미숙의 손을 잡은 채로 그녀를 침실로 이끌었다. 미숙은 아무 저항 없이 그의 손에 이끌려 침실로 향했다. 빗소리가 더욱 거세지는 밤, 그들은 금지된 경계를 넘어서려 하고 있었다. 그녀의 밤은 더 이상 얼어붙어 있지 않았다.
그녀의 몸은 다시 뜨겁게 살아나고 있었다. 죄책감과 동시에 밀려오는 강렬한 희열이 그녀를 사로잡았다. 장대비가 쏟아지던 금요일 밤 이후 미숙과 준호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다. 그날 밤의 뜨거웠던 시간은 두 사람의 얼어붙었던 심장을 녹여내고 잊고 지냈던 감각들을 잔인하리만치 선명하게 일깨웠다.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보다는 더 강렬한 욕망과 위로가 미숙의 영혼을 지배했다. 그녀의 밤은 더 이상 고요하지 않았고 텅 비었던 일상은 준호와의 은밀한 교감으로 채워져 갔다. 이른 아침, 미숙은 준호보다 먼저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쌀을 씻고 국을 끓이는 손길은 이제 능숙함을 넘어선 묘한 설렘을 담고 있었다. 그녀는 준호가 가장 좋아하는 반찬들을 정성껏 만들며 그가 식사를 맛있게 먹는 모습을 상상했다. 주방의 작은 창문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새벽빛은 그들의 비밀스러운 행복을 비추는 듯했다. 어젯밤 그녀의 침실에서 나누었던 깊은 대화와 따뜻한 포옹이 마치 꿈처럼 아득하게 느껴지면서도 동시에 그녀의 몸속에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듯했다. 준호가 방에서 나오면 미숙은 애써 평범한 미소를 지으며 그를 맞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과 찰나의 손길이 스치는 순간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감정을 일궈냈다. 식사 시간은 그들의 비밀이 가장 첨예하게 맞닿는 순간이었다. 준호는 미숙의 음식을 먹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미숙은 그의 건강을 살피며 반찬을 더 놓아주었다. 겉으로는 평범한 장모와 사위의 모습이었지만 밥상 아래에서는 서로의 발끝이 은밀하게 닿아 있었고 그 작은 접촉에도 미숙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다. 설거지를 할 때면 준호는 항상 미숙을 도왔다. 좁은 주방 공간은 그들에게 허락된 또 다른 밀회의 장소였다. 물소리와 그릇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두 사람의 가쁜 숨소리가 섞여 들어갔다. 준호의 넓은 등이 미숙의 몸에 닿고 그의 손이 그녀의 손을 스치면 미숙은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도덕과 규율이 사라지는 듯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나는 옅은 남자 향기에 취해 자신이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음을 직감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위태로운 모래성 같았다. 딸 수진의 부재는 그들에게 자유를 주었지만 동시에 불안에 씨앗이기도 했다. 한밤중의 키스, 은밀한 접촉, 서로의 외로움을 채워주던 포옹은 언제 발각될지 모르는 위험을 동반했다. 어느 날 오후, 미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낡은 시계가 째깍거리는 소리만이 텅 빈 거실을 채웠다. 그때 띠링하는 소리와 함께 핸드폰이 울렸다. 수진이었다. 미숙은 순간적으로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전화를 받았다. 엄마, 잘 지내시죠? 준호 씨는 불편한 거 없고요. 수진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밝았다. 그래, 괜찮다. 너는 어떠니? 힘들지는 않고 미숙은 애써 평온한 척 대답했지만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네, 엄마 덕분에 준호 씨도 잘 지내고 있다고 들었어요. 아, 그리고 엄마.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수진의 목소리에 묘한 설렘이 섞여 있었다. 이번 프로젝트가 생각보다 일찍 마무리될 것 같아요. 예정보다 한 달 정도 빨리 한국에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숙은 귀를 의심했다. 한 달 빨리. 그녀는 순간적으로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예정보다 한 달이라니. 그들에게 허락된 시간은 생각보다 훨씬 짧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히기 시작했다. 준호와의 이 비밀스러운 관계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래. 잘 됐다. 그럼 언제쯤 오니? 미숙은 애써 침착하게 물었다. 아마 2주 정도 뒤에요. 일정을 확정하면 다시 연락드릴게요. 엄마 보고 싶어요. 수진은 신나게 말을 이었다. 전화가 끊어지자 미숙은 핸드폰을 든 채 멍하니 앉아 있었다. 2주, 그들에게 남은 시간은 고작 2주밖에 되지 않았다. 그녀는 심장이 옥죄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행복은 왜 항상 이렇게 짧고 불안정한 것일까? 그녀의 마음속에는 기쁨보다는 불안과 공포가 더 크게 밀려왔다. 그날 저녁, 준호가 퇴근하고 돌아오자 미숙은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저녁 식사를 차렸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어딘가 모르게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준호는 그녀의 변화를 눈치챈 듯했다. 장모님, 무슨 일 있으세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준호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눈빛에는 미숙을 향한 깊은 염려가 담겨 있었다. 미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수진의 소식을 전했다. 수진이가 한 달 정도 일찍 돌아올 것 같다고 한다. 아마 2주 뒤쯤 올 거라고. 준호의 얼굴에서도 순간적으로 당혹감과 함께 짙은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그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미숙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둘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2주, 그들의 비밀스러운 낙원은 이제 끝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늦은 시간까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텔레비전은 꺼져 있었고 어둠 속에서 둘의 얼굴만이 희미하게 보였다. 빗소리 대신 바람소리가 창문을 흔들었다. 장모님. 준호가 조심스럽게 미숙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이전보다 더 뜨겁고 간절하게 느껴졌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의 목소리에는 혼란과 절망이 뒤섞여 있었다. 미숙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그의 손을 마주 잡을 뿐이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준호와 함께 느꼈던 그 짧은 행복과 곧 다가올 이별의 아픔이 교차했다. 죄책감과 동시에 이 행복을 놓치고 싶지 않다는 이기적인 욕망이 그녀를 괴롭혔다. 며칠 동안 두 사람은 불안 속에서 아슬아슬한 관계를 이어갔다. 수진이 돌아올 날이 가까워질수록 그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다. 밤이 되면 미숙의 침실은 더 이상 은밀한 낙원이 아니라 언제 발각될지 모르는 위험한 전장이 되었다. 그들은 서로를 향한 갈망과 동시에 현실의 벽 앞에서 좌절했다. 어느 날 오후, 미숙의 아들 승우가 불쑥 집으로 찾아왔다. 엄마. 저 왔어요. 승우의 목소리가 현관에서부터 들려왔다. 미숙은 화들짝 놀라 거실에 있던 준호와 동시에 눈이 마주쳤다. 준호는 소파에 앉아 책을 읽는 척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역력했다. 승우 왔니? 웬일이야? 미숙은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승우를 맞았다. 엄마도 보고 싶고 누나가 해외 나가서 준호 형 혼자 잘 지내나 궁금해서요. 승우는 미숙의 품에 안기며 말했다. 승우는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준호에게 인사를 건넸다. 형, 잘 지내시죠? 불편한 건 없고요. 그럼. 덕분에 장모님 덕분에 잘 지내고 있다. 준호는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지만 그의 시선은 미숙을 향하고 있었다. 승우는 소파에 앉아 준호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문득 주방 쪽을 쳐다보았다. 근데 엄마, 집 분위기가 좀 바뀐 것 같아요. 평소보다 훨씬 따뜻하고. 승우의 말에 미숙은 순간적으로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이 무슨 소리냐. 그냥 준호가 있어서 그런가 보지. 미숙은 애써 태연하게 대답했지만 승우의 예리한 시선이 그녀의 마음을 꿰뚫는 듯했다. 승우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다시 준호를 바라보았다. 형도 피부가 좋아진 것 같아요. 회사 일은 힘들다고 들었는데 오히려 더 활기차 보이네요. 준호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긁적였다. 하하, 그런가. 장모님이 밥을 너무 잘 해주셔서 그런가 보다. 그날 승우는 저녁까지 먹고 갔다. 미숙은 평소보다 분주하게 움직이며 승우의 식사를 챙겼다. 주방에서 반찬을 가지러 가는 동안 승우는 미숙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혹시 집에 무슨 일 있었어요? 승우의 목소리에는 묘한 의심이 섞여 있었다. 미숙은 순간적으로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무슨 소리냐? 아무 일 없었다. 그냥 엄마 표정도 그렇고 준호 형이랑 분위기도 그렇고. 승우는 말을 흐리며 미숙의 얼굴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날카롭게 그녀의 변화를 파고드는 듯했다.
두 분이 너무 편안해 보이세요. 제가 알던 엄마랑 준호 형이랑은 좀 다른 느낌이랄까. 미숙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승우의 어깨를 툭 쳤다. 엄마가 밥을 잘 해줘서 그런가 보다. 쓸데없는 소리 말고 밥이나 먹어. 승우는 더 이상 캐묻지 않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미심쩍은 표정이 남아 있었다. 미숙은 그날 밤 승우의 시선이 마치 칼날처럼 그녀의 심장을 찌르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아들의 예리한 촉은 그녀의 비밀을 언제든 파헤칠 수 있는 무기가 될 터였다. 며칠 후 수진에게서 최종적으로 귀국 비행기 편명이 적힌 메시지가 도착했다. 3일 뒤 이제 정말 피할 수 없는 현실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미숙은 메시지를 확인하고 핸드폰을 든 채 그대로 얼어붙었다. 3일, 그들에게 남은 시간은 고작 사흘밖에 되지 않았다. 그날 저녁, 준호는 회사 야근을 마치고 돌아왔다. 미숙은 묵묵히 저녁 식사를 차렸다. 둘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밥을 먹는 동안에도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다. 식사를 마친 후 준호는 설거지를 하겠다며 나섰다. 미숙은 말없이 그를 주방으로 보냈다. 준호는 물을 틀고 고무장갑을 끼는 손길이 평소보다 훨씬 느리고 무거웠다. 그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 미숙은 그의 등 뒤에서 한참을 서성였다. 수진이가 3일 뒤에 온다고 한다. 미숙은 겨우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희미하게 떨렸다. 준호는 물소리를 끄고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의 눈빛에는 절망감과 함께 체념이 서려 있었다. 알겠습니다. 장모님.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준호야. 미숙은 자신도 모르게 그의 이름을 불렀다. 그의 눈을 마주하는 순간 그녀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다. 준호는 미숙에게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쌌다. 장모님. 저희는 그의 목소리가 끊어졌다.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둘은 서로를 부둥켜 안았다. 미숙의 뜨거운 눈물이 그의 어깨를 적셨다. 그의 몸은 여전히 따뜻하고 단단했지만 이제 그 온기는 곧 사라질 것이었다. 그날 밤 미숙은 잠 못 이루고 뒤척였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준호와 함께했던 짧은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주방에서의 은밀한 접촉, 거실에서의 깊은 포옹, 침실에서의 따뜻한 밤, 죄책감은 여전했지만 그보다는 이 모든 것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상실감이 그녀의 심장을 찢는 듯했다. 그녀는 자신이 다시 5년 전에 공허하고 메마른 삶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평소보다 더 일찍 출근했다. 미숙은 그를 위해 정성껏 아침 식사를 준비했지만 그는 거의 먹지 못했다. 둘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그들의 비밀은 이제 발각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 수진이 돌아오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었다. 미숙은 이 파국을 어떻게 막아야 할지 아니면 받아들여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녀의 심장은 걷잡을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퇴근 후 준호가 돌아왔을 때 그는 평소보다 훨씬 더 침울해 보였다. 미숙은 그의 얼굴을 보자마자 심장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 둘은 평소처럼 거실 소파에 앉았다. 하지만 그들 사이에는 깊은 강물이 흐르는 듯한 침묵이 드리워져 있었다. 장모님. 준호가 겨우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수진이에게 다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미숙은 순간적으로 숨을 들이켰다. 그녀는 그의 말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절망감이 역력했다. 무슨 소리냐, 준호야.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준호의 눈빛은 흔들렸지만 단호했다. 제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미숙은 그의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녀는 준호의 손을 잡았다. 안 돼. 안 돼, 준호야. 그러면 안 된다. 하지만 준호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이렇게는 안 됩니다. 장모님.
수진이를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의 결심이 확고하다는 것을 깨달은 미숙은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들의 비밀은 이제 그들의 손을 떠나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수진이 돌아올 날은 바로 내일이었다. 미숙은 자신의 품에서 떠나보내야 할 이 짧고도 강렬했던 사랑 앞에서 절규하고 싶었지만 그저 묵묵히 눈물만을 흘릴 뿐이었다. 준호의 고백은 미숙의 심장을 산산조각내는 망치 소리 같았다. 그녀는 그의 손을 놓지 못했지만 그의 단호한 눈빛 속에서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되었음을 직감했다. 흐르는 눈물만큼이나 차가운 절망이 온몸을 휘감았다. 내일 수진이 돌아오면 이 모든 비밀이 백일하에 드러날 것이고 그들의 짧고도 강렬했던 행복은 산산조각 날 터였다. 미숙은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이 결국 파국을 초래했음을 깨달으며 고개를 떨구었다. 그날 밤 미숙은 한숨도 잘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응시하는 그녀의 눈동자에는 불면의 고통과 함께 곧 다가올 폭풍에 대한 공포가 가득했다. 머릿속에는 준호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빗소리가 거세게 창문을 때리던 밤의 포옹, 주방에서의 은밀한 접촉, 그리고 그녀의 얼어붙은 심장을 녹여주었던 그의 따뜻한 손길. 그 모든 순간들이 이제는 아득한 꿈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5년 동안 잊고 살았던 여자로서의 자신을 준호의 존재를 통해 되찾았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잔인하고 가혹했다. 죄책감은 여전했지만 그보다 더 큰 상실감이 그녀의 심장을 찢는 듯했다. 다시 텅 비고 메마른 삶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현실이 그녀를 질식시켰다. 동이 트기도 전에 미숙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그녀는 평소처럼 준호를 위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지만 쌀을 씻고 반찬을 만드는 손길에는 생기가 없었다. 온몸의 신경이 곤두서서 작은 소리에도 화들짝 놀라곤 했다. 그녀는 곧이어 식탁에 마주 앉을 준호의 얼굴을 똑바로 볼 자신이 없었다. 그녀의 마음은 죄인처럼 움츠러들었다. 얼마 후 인기척과 함께 준호가 주방으로 들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어젯밤의 고뇌와 불면의 흔적이 역력했다. 그는 미숙을 향해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그 미소는 금세 사라지고 말았다. 둘 사이에는 어떤 말도 오가지 않았다. 묵묵히 차가운 아침 식탁에 앉아 그들은 각자의 접시만을 응시했다. 미숙은 겨우 국물을 한 모금 넘겼을 뿐 음식은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준호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들의 식사는 채 10분도 되지 않아 끝났다.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말없이 싱크대로 향했다. 그는 고무장갑을 끼고 식기를 씻기 시작했다. 물소리만이 적막한 주방을 채웠다. 미숙은 그의 넓은 등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저 단단한 등에 기대어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았던가. 저 손길이 그녀의 얼어붙은 몸을 얼마나 따뜻하게 녹여주었던가. 그녀는 그의 뒷모습이 곧 사라질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며 깊은 슬픔에 잠겼다. 준호는 설거지를 마친 후 조심스럽게 미숙에게 다가왔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이전처럼 따뜻했지만 미숙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장모님.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그는 그녀의 눈을 피하지 않고 깊이 응시했다. 그 눈빛 속에는 체념과 미안함, 그리고 억누를 수 없는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미숙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그의 눈을 바라보며 눈물만을 흘릴 뿐이었다. 제가 다 감당하겠습니다. 준호는 조용히 말했다. 그의 결심이 확고하다는 것을 깨달은 미숙은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날 시간이었다. 준호는 평소보다 더 일찍 회사로 향했다. 그는 출근 후에도 수진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할 생각인 듯했다. 미숙은 텅 빈 집안에 홀로 남아 무거운 적막감에 휩싸였다. 낡은 시계가 째깍거리는 소리만이 그녀의 불안한 마음을 대변하는 듯했다. 그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내다보았다. 잿빛 하늘은 그들의 관계처럼 먹구름으로 뒤덮여 있었다. 오후가 되자 미숙은 자신도 모르게 현관문을 응시했다.
곧 수진이 돌아올 시간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거울을 보았다. 붉게 충혈된 눈과 부어오른 얼굴은 간밤의 고통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다. 그녀는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고 애써 평온한 표정을 지으려 노력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녀는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다. 하지만 그녀의 심장은 마치 격렬한 폭풍우를 만난 배처럼 거세게 요동치고 있었다. 얼마 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수진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저 왔어요. 미숙은 애써 평온한 척하며 거실로 나섰다. 수진은 큰 캐리어를 끌고 들어서며 환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해외 생활의 피곤함보다는 사랑하는 가족에게 돌아왔다는 기쁨이 가득했다. 수진아, 고생 많았다. 미숙은 딸을 꼭 안아주었다. 딸의 따뜻한 품에 안기자 미숙은 순간적으로 울컥하는 감정을 애써 억눌렀다. 그녀의 품 안에 안겨있는 딸에게 이런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는 죄책감이 그녀의 심장을 짓눌렀다. 엄마, 보고 싶었어요. 준호 씨는 아직 안 왔어요. 수진은 두리번거리며 준호를 찾았다. 미숙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응, 아직 회사에 있나 보다. 짐 풀고 쉬어라. 수진은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미숙은 묵묵히 딸이 방으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불안과 함께 곧 다가올 폭풍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했다. 준호가 정말 다 이야기할까? 아니, 이야기해야 하는 게 맞겠지? 그녀는 속으로 혼잣말을 했다. 저녁이 되자 준호가 퇴근하고 돌아왔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미숙은 숨을 들이켰다. 준호는 굳은 표정으로 거실로 들어섰다. 그의 시선은 미숙과 수진을 번갈아 응시했다. 수진은 반갑게 준호에게 달려가 품에 안겼다. 여보. 보고 싶었어요. 고생 많았죠? 수진아. 준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수진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쌌지만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미숙은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심장이 옥죄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셋은 어색한 침묵 속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수진은 해외에서 있었던 일들을 제잘거렸지만 미숙과 준호는 거의 말이 없었다. 미숙은 애써 수진의 이야기에 맞장구를 쳤지만 그녀의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렸다. 준호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의 얼굴에는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식사를 마친 후 준호는 조심스럽게 수진에게 말을 건넸다. 오 수진아, 나 할 얘기가 있는데. 그의 목소리는 낮고 침울했다. 수진은 준호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순간적으로 당혹스러워했다. 무슨 얘기? 무슨 일 있어요, 여보? 응. 중요한 얘기야. 우리 방으로 가서 얘기할까? 준호는 미미하게 미숙을 응시했다. 미숙은 그의 눈빛 속에서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되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고개를 떨구었다. 수진은 의아한 표정으로 준호를 따라 방으로 들어섰다. 미숙은 텅 빈 거실에 홀로 남아 두 사람이 사라진 방문을 응시했다. 방문이 닫히자 그녀는 마치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진 듯한 정적 속에 갇혔다. 그녀의 귓가에는 자신의 심장이 미친 듯이 울리는 소리만이 가득했다. 방 안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대화 소리, 그리고 이내 들려오는 수진의 흐느낌 섞인 목소리. 미숙은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본물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녀는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이 결국 딸의 행복을 파괴하고 말았음을 깨달으며 고통스러운 절규를 터뜨렸다. 오랜 시간이 흘렀을까? 방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준호가 밖으로 나왔다. 그의 얼굴은 피곤함과 죄책감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미숙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장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수진이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미숙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수진이는 뭐라고 하니 그녀의 목소리는 희미하게 떨렸다. 수진이는 많이 힘들어합니다. 당분간 저와 떨어져 있고 싶다고 합니다. 준호의 말에 미숙은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밤으로 짐을 싸서 나가려고 합니다. 준호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체념이 묻어 있었다. 미숙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그의 얼굴을 응시할 뿐이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결국 모든 것이 파국을 맞이하고 말았다. 그들의 짧고도 강렬했던 사랑은 딸의 눈물과 함께 산산조각 났다. 준호는 미숙에게 고개를 숙였다. 장모님, 지난 시간 동안 감사했습니다. 장모님 덕분에 제가 다시 살아 숨쉬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감사가 담겨 있었다. 죄송합니다. 그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미숙은 그의 말에 순간적으로 울컥하는 감정을 느꼈다. 그녀는 그에게 어떤 말도 해줄 수 없었다. 그저 그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볼 뿐이었다. 준호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조용히 짐을 싸기 시작했다. 캐리어를 끄는 소리,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그녀의 심장을 찢는 듯 했다. 얼마 후 준호는 짐을 모두 챙겨 현관으로 나왔다. 그는 미숙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장모님, 부디 건강하세요. 그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미숙은 그에게 어떤 말도 해줄 수 없었다. 그저 그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볼 뿐이었다. 준호는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그녀의 귓가에 차갑게 울려 퍼졌다. 텅 빈 거실에는 정적만이 감돌았다. 그녀는 다시 홀로 남겨졌다. 하지만 이번의 외로움은 5년 전의 외로움과는 달랐다. 그녀의 몸속에는 준호가 남긴 뜨거운 불씨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미숙은 텅 빈 집 안을 서성였다. 준호의 흔적이 묻어나는 주방, 그와 함께 외로움을 나누었던 거실 소파, 그리고 그녀의 얼어붙은 밤을 녹여주었던 침실. 그 모든 공간들이 그녀의 아픈 기억을 되살리는 듯 했다. 그녀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거울을 보았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눈물과 슬픔으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묘한 생기가 감돌고 있었다. 비록 짧고 금지된 사랑이었지만 그녀는 그를 통해 다시 여자로서의 자신을 발견했다. 5년 동안 죽어있던 감각들이 되살아났고 그녀의 심장은 다시 뜨겁게 뛰기 시작했다. 며칠이 흘렀다. 수지는 엄마의 집에서 묵묵히 지냈다. 그녀는 엄마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실망감과 아픔이 역력했다. 미숙은 딸에게 미안한 마음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는 무거운 짐을 느꼈다. 그녀는 다시 텅 빈 삶으로 돌아왔지만 예전처럼 무감각하지는 않았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내면에 깊이 자리 잡은 욕망과 마주할 용기를 얻었다. 미숙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이제 식탁 위에는 다시 2개의 밥 공기가 놓였다. 수진을 위한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미숙은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여전히 꿈틀대는 감각들을 느꼈다. 비록 준호는 그녀의 곁을 떠났지만 그가 남긴 생명력은 그녀의 삶에 영원히 남아있을 터였다. 어느 날 저녁, 미숙은 거실 소파에 홀로 앉아 있었다. 수지는 자신의 방에서 조용히 쉬고 있었다. 텅 빈 거실, 창밖에서는 빗방울이 가늘게 떨어지고 있었다. 미숙은 빗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준호에 대한 아련한 기억과 5년 동안 잊고 살았던 여성으로서의 자신이 공존하고 있었다. 이별의 아픔은 쓰라렸지만 그녀는 더 이상 텅 비고 메마른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에 다시 찾아온 이 미묘한 생명력을 온전히 느끼며 새로운 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비록 금지된 사랑이었지만 준호의 뜨거운 땀방울은 5년 과부 장모의 얼어붙은 밤을 영원히 녹여놓았다. 그녀의 삶은 이제 더 이상 고요하지 않았다. 그것은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아름다운 새로운 시작이었다.